차분한 아침 햇살이 도시를 감싸던 토요일, 김정우 회장은 여느 때와 같이 일찍 눈을 떴습니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오랜 습관처럼 새벽 5시면 자연스레 잠에서 깨어나곤 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아직 잠에 취해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 미영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방을 나섰어요. 오늘은 미영이가 좋아하는 소금빵을 사다 줘야겠군. 정우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솔건설의 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검소함을 잃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그의 지위에 맞는 고급 승용차를 타라고 권했지만 정우는 10년 전 구입한 작은 모닝을 여전히 애지중지하며 타고 다녔죠. 회사 행사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만 회사 차량을 이용할 뿐 개인적인 시간에는 언제나 자신의 모닝을 선택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게 의미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이것이 정우가 항상 직원들에게도 강조하던 말이었어요. 그는 옷장에서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꺼내 입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침실에서 미영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디 가세요? 미영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죠. 소금빵 사러 갔다 올게. 더 자요. 정우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 사이에는 이런 일상의 작은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정우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모닝을 찾았어요. 주변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지만 그는 자신의 작고 오래된 차량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첫날처럼 잘 달리는구나. 정우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도로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주말 아침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그는 라디오를 켜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바흐의 선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영이 좋아하는 베이커리는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정우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정우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교차로를 지나던 그 순간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벤츠가 그의 차와 부딪혔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정우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충격은 없었지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옆 차선에 있던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그리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모닝 우측 도어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벤츠의 앞부분도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죠. 충돌한 벤츠에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과한 액세서리가 그녀의 화려한 생활 수준을 짐작게 했어요. 뒷좌석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정우가 말을 걸기도 전에 여성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 차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아세요? 정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벤츠의 여성은 이미 자신의 차 주변을 돌며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똥차나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면 어쩌자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상황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당혹스러움을 감추며 차분히 대응하려 했죠. 죄송하지만 제가 정차해 있는 상태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차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정우의 말에 여성은 더욱 격앙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제가 갑자기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갑자기 후진하길래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부딪힌 거라고요. 정우는 자신이 후진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벤츠의 뒷좌석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죠. 엄마, 우리가 박은 거 아니야? 내가 봤는데. 아이의 말에 여성은 급히 뒤돌아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아, 조용히 해. 어른들이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 여성은 아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한 뒤 다시 정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어요. 이봐요.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죠. 4시간 없어요. 2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 봤어요? 당신 같은 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여성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차 상태를 살펴봤어요. 오래된 모닝이지만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온 차였죠. 오른쪽 도어 부분이 크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신가요? 정우가 물었어요. 당연히 있죠. 최신형으로요. 여성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술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큰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가 없네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정차해 있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블랙박스에는 다 찍혀 있을 텐데. 정우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때 여성이 말했죠. 경찰을 부르죠. 확실하게 해야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와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정우는 벤츠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드님인가요? 정우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네, 왜요? 아니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놀란 것 같아서요. 정우의 말에 여성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은 괜찮아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자신의 차로 돌아가 뒷좌석의 아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10분 후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려서 사고 현장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키가 큰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후진을 해서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최신 벤츠인데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경찰관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저는 신호등 앞에서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가 와서 부딪혔어요. 경찰관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사고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두 차량의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두 분 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차에는 최신형 블랙박스가 있어요. 저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정우가 솔직히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현장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부터 하시고요. 여성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내일도 뵙겠네요. 그때는 확실히 가려질 거예요. 그녀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우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츠의 뒷좌석에서 아이의 얼굴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있었지만 엄마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여성은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정우를 향해 말했어요. 아저씨, 내일 준비 단단히 하세요. 2차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똥차 타고 다니면서 남차 긁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검은 벤츠를 바라봤죠. 이튿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어제 그 사고 때문에 밤새 안 좋은 꿈을 꾸신 것 같던데. 정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단순한 접촉사고니까. 오늘 현장 검증이 있어서 그것만 끝내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죠. 블랙박스가 없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성의 고압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오늘은 회사 차를 가져가는 게 어때요? 모닝은 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미영의 제안에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건설의 회장인 그에게는 언제든 탈 수 있는 고급 차량이 여러 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평소 회사 업무가 아닌 이상 그런 차를 타는 것을 꺼렸죠. 그래요. 오늘은 특별한 경우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차량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1시간 후 집 앞에 최고급 벤츠 마이바흐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 특별한 손님을 모실 때나 사용하는 차였죠.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직접 운전할게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운전은 자신 있으니까.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정우는 마이바흐의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켰습니다.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이런 차는 역시 다르구나.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제의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 정우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정하게 사실대로 처리되기를 바랐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와 검은색 벤츠가 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제와 같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벤츠 옆에는 그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마이바흐를 몰고 천천히 다가오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어제 그 아저씨 맞아?
여성이 옆에 있던 경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정우는 마이바흐에서 내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위험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사고 당사자 김정우입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정우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회장님? 솔건설 김정우 회장님 아니십니까? 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그 당당한 태도가 싹 사라진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정우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차가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개인 차량입니다. 10년 넘게 타고 있어요. 오늘은 사고로 그 차를 못 타게 되어서 회사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곧 그들 앞에 도착한 그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해서 그 남자의 시선이 정우에게 향했을 때 그는 말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회장님? 정우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솔건설의 상무 이민석이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로 정우가 직접 발탁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린 사람이었죠. 민석 씨? 여기 웬일이에요? 민석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우와 여성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여성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이분이 누구야? 설마.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 회장님이셔.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어제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죠. 똥차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모시는 회장이라니. 저기, 어제 그 차가 정말 회장님 개인 차량이었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년 넘게 타고 있는 제 차예요. 아내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해 준 거라 더 애착이 가는 차죠. 민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여성은 몸을 떨며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정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경찰관님, 현장 검증 시작하시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두 차량의 파손 상태와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어제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해 보셨나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죠?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니 이 차가 먼저 접촉한 걸로 보입니다. 그는 벤츠를 가리켰어요.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여성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석이 얼른 그녀를 부축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이건 교통사고 문제지 회사 문제는 아닙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성은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급하게 가다가 차를 박은 건데.
회장님 차인 줄 몰랐어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벤치의 뒷좌석에서 어린 민준이 내려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준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모를 번갈아 본 뒤 용기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봤어요. 엄마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할아버지 차를 박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짓말했어요. 현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얼굴을 감싸지며 신음했고 그의 아내는 경악한 표정으로 아들을 노려봤어요. 민준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어서 차에 가 있어. 그녀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죠. 엄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정우는 민준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민준이.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사고 경위가 명확해졌네요. 보험 처리는 이쪽 차량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민석의 아내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우는 담담하게 응답했어요.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거짓말로 책임을 전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민석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경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회사에서의 위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했죠.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고 더 이상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석 씨, 오후에 회사에서 봅시다. 정우가 마이바흐로 돌아가려 할 때 민준이 다시 불렀어요. 할아버지, 제가 엄마한테 혼날까요? 정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 민준이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 정우는 마이바흐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창밖으로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이민석 부부와 민준이 보였습니다. 차값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제 그녀가 보여준 태도와 오늘 아이 앞에서 보인 거짓말. 이것이 진짜 문제로군. 정우는 천천히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민석과 나눌 대화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솔건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석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이민석이 땀에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석 씨, 솔건설에 온 지 얼마나 됐지요? 15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이면 긴 시간이군요.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지금은 상무까지 올랐으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전에 있었던 사고 현장의 장면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죠. 민석 씨, 고개를 들어보세요. 정우의 말에 이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질책하거나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민석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요? 이민석은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말을 이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회사는 정직과 성실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신의 가정에서는 그 가치가 실현되고 있나요? 이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아내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과 지위, 물질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 당신의 아들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민석 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려고 합니다. 이민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처럼 계속 회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달간의 휴직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두 번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직을 결정한 이민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미연은 눈이 부어 있었고 소파 구석에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방에 있었죠. 여보, 나 한 달 휴직하기로 했어. 미연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거야? 이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우리 가족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교만했어. 거짓말까지 해서. 민준이까지 망치게 생겼잖아. 이민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나도 회사 일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것 같아.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화났어요? 이민석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한 일은 아주 용기 있고 옳은 일이었어. 미연도 일어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이민석 가족은 정우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미연은 천천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우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라도 있었나요?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싼 차, 좋은 집에 살고 남편이 잘 나가는 회사 상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 말 있어요. 엄마가 거짓말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정직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정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민준이는 정말 훌륭해. 어른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구나. 이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만 쫓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정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 씨, 당신은 이미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군요. 회사는 잠시 떠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죠. 이민석 가족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정우는 자택 정원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정우는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보, 차 한 잔 마실래요? 미영이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조금 전에 이민석 가족이 다녀갔어요. 정우는 찻잔을 받아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영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민석 씨에게 벌을 주셨나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벌이 아니라 기회를 주었죠. 한 달간 휴직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했어요. 미영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당신답네요. 항상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틀 후 정우는 퇴근길에 이민석 가족을 만났어요. 이민석과 미연은 공손히 인사했고 민주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그들이 예전의 고급 벤츠가 아닌 평범한 국산 SUV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이민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벤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민준이도 좋아합니다. 정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것 참 좋은 결정이군요. 민석 씨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민석 가족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 다행이군. 정우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과 겸손이라는 가치이다. 6달이 지난 가을의 어느 주말 아침, 정우는 또다시 소금빵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 사이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10년 된 모닝을 몰고 베이커리를 향해 가던 정우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아, 오늘도 미영이가 좋아하는 소금빵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우는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30분이었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옆 차선에서 익숙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국산 SUV 안에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창문을 내리고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운전석에는 미연이 앉아 있었고 그녀도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민준아, 안녕? 아침부터 어디 가는 길이니? 민준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오늘 보육원에 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운동회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미연이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은 아이와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녀요. 민준이가 먼저 제안했는데 시작해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정우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네요. 민석 씨는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내요. 이제는 집에도 일찍 와서 민준이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민준이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정말 재밌어요. 정우는 민준의 순수한 기쁨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미연의 차를 바라보며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달 전에 그 사고가 없었다면 이민석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베이커리에 도착한 정우는 소금빵을 몇 개 골랐어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비싼 차보다 값진 삶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정직과 겸손이다.